여러분은 무생물들이 어두운 존재들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로렌은 자신의 일상을 틱톡에 자주 공유하는 엄마입니다. 로렌은 어릴 때 내내 집안의 어두운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항상 받았다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불길한 느낌은 그녀가 강아지를 입양한 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16년이 지난 후 그녀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 존재가 다시 그림자 속에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로렌이 평범한 영상을 찍으며 생일 선물 이야기를 할 때 배경에 주의 깊게 집중해 보세요. Of course, if I'm over there, I'm gonna. If he's like okay, but then he was not okay. 알렉시가 생일을 맞아 저에게 몇 가지 아이디어를 보내줬어요. 그녀는 물건과 옷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은. 저게 뭐지? 제수. That was the second time I heard that noise. 알겠어. 그리고 뭔가를 봤어, 조던. 알겠어. 그게 내가 두 번째로 조던이라는 이름을 들은 거였어? What? 뭐라고? 우리는 카메라 구도를 재현해야 해. 여기 잘 봐. 조리대 위에 놓여있는 빈 플라스틱 병이야. 갑자기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해. 그리고 단순히 조금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표면에서 떠오르고 있어.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움직이는 방식이 거의 의도적인 것 같아. 마치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로렌은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 논리적인 설명이 있을까? 아니면 분명히 저주받은 걸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레딧의 한 사용자가 최근에 이걸 올렸어. 새벽 4시 30분 이야. 불면증을 이기려고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거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먼저 가방이 저절로 바닥에 떨어져. 그 남자는 회의적인 사람이어서 가방을 주워서 제자리에 놓았지만 그 존재는 그의 관심을 원했던 거야. 몇 초 뒤 무거운 식탁 의자가 저절로 바닥을 끌리기 시작해. 그 남자는 이런 소리가 이제는 매일 들린다고 말해. 그의 집은 예전에는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미스터리가 깃든 감옥이 되어버렸어. 너라면 조사를 위해 거기에 남아있을 거야? 아니면 그날 밤 바로 짐을 싸서 떠날 거야? 밤에 혼자 운전해 본 적 있어? 어둠이 모든 걸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도로에서 말이야. 이 사람은 펜트, 인도네시아의 음식 배달원이야. 어느 날 밤 그는 외딴 시골 지역으로 배달 주문을 받았어. 그곳은 거의 불빛도 없는 외진 곳이었지. 그가 텅 빈 도로를 달리던 중 그의 오토바이 헤드라이트가 멀리서 무언가를 비추었어.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자나 어쩌면 반사된 빛처럼 보였지만 그가 다가갈수록 그 형태가 점점 더 뚜렷해졌어. 온통 흰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에 서 있어. 생존 본능이 즉각적으로 발동해서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쳤어. 주문도 취소하고 자기 돈으로 결제했지. 그 존재는 너무 불길해서 가까이 가볼 호기심조차 전혀 생기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가 잘했다고 생각해. 너는 어때? 너라면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을까? 나는 가끔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밤에 일하는 건 항상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만 가끔은 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카일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일하는 피자 가게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발견했어. 너라면 며칠 전 위층에서 초자연 현상이 있었고 내가 그걸 영상에 담은 것 같아. 확인해보자. 여기 내 친구가 온다. 뭔가가 그의 왼쪽 어깨를 밀 거야. 오우, 정말 순식간이었어.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얘 완전 놀라고 있어. 얘가 내 친구에게 뭐 묻었냐고 물었어. 원래 붙었냐고? 아니야. 저 뭔가가 나를 그냥 밀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정말로 나한테 말해줬어. 그래서 그는 청각장애인이야. 그는 완전히 놀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되돌려 볼 거야. 좋아, 이제 한 프레임씩 돌려보자. 그가 걷는 거 보여? 좋아, 이제 여기도 그의 왼쪽 어깨 너머를 봐. 곧 있을 거야. 여기 바로 부채 같은 구름 같은 게 나타날 거야. 그의 어깨 너머에. 이제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면 그의 어깨 너머에 뭔가가 있는 걸 볼 수 있어. 다음 프레임에서는 사라졌어.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그는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뒤를 돌아보고 있어. 저게 도대체 뭐였지? 자, 이제 재미로 제가 분석을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Here it comes. Orb. Oh man, crazy. 그의 직원 중 한 명이 부엌을 조용히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등 뒤에서 왼쪽 어깨를 건드린 것처럼 격하게 반응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의 뒤에 아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복 영상을 주의 깊게 보세요. 한 프레임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걷고 있는데 반응하기 직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흰 안개나 유령 같은 형체가 그의 어깨 위에 직접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남자는 겁에 질려 몸을 돌려 실제 사람을 보려고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남자도 분명한 밀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후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를 건드린 것이 무엇 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저를 말문이 막히게 만든 사건입니다. 완전히 혼자 사는 한 남자가 자신의 물건들이 자꾸 위치가 바뀌어 있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평범한 도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에게 오늘 이거 너희들보다 더 무서워. 저 사람 핸드폰 봐봐. 꺼져 있지? 그리고 이거 봐. 너희가 봤으면 알겠지만 저 사람이 여기 지나가니까 핸드폰이 켜졌어. 봤어? 그 사람이 왔다가 돌아갔어. 알겠어. 다시 돌려보자. 여기 전기 부분도 한번 봐봐. 여기로 지나갈 거야. 여기. 그렇지. 감사합니다. 저는 어깨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렇죠. 하얀 안개 같은 게 나타나. alright? 그 소년이 어깨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일종의 하얀 것이 그의 위에 나타난다. 그의 위에 나타난다. 누구 못해? 이리와. 너인자. 방 한가운데를 봐. 어두운 형체. 짙은 인간형 그림자가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이게 거리의 반사라고 말하기 전에 잘 봐. 그림자는 오른쪽 내부에서 비치고 있고 창문에서 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정말로 소름 끼치는 건 지금부터야. 소파 위에 있는 휴대폰을 잘 봐. 그 어두운 존재가 다가올 때마다 휴대폰이 반응해. 휴대폰이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휴대폰이 반응하고 있어.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그렇지, 희야. 화면이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밝아져 마치 렌즈의 에너지가 기술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여. 이제 그 남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호기심이 널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이 사건은 밀리라는 사람이 보낸 거야. 소름이 돋았어. 우리 주인공 카를라는 금속 탐지기로 오래된 물건을 찾는 일을 하고 있어. 카를라의 마지막 탐사는 버려진 학교 부지로 그녀를 이끌었어. 그곳은 수십 년 전에는 소름 끼치는 정신병원이었지. 탐지기가 큰 목표물을 표시했어. 그리고 카를라는 자물쇠로 잠긴 상자를 발견했지. 결국 그녀는 그것을 열 수 있었어. 밤이 깊어졌어. 상자 안에는 동전들, 찢어진 검은 드레스, 오래된 다리미가 있었어. 그리고 뭔가 어두운 의식에 쓰였을 것 같은 물건들도 있었지. 게다가 그녀는 그 상자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한 여성의 이름과 사진도 발견했어. 그 순간부터 카를라의 삶은 진짜 지옥으로 변했어. 썩은 냄새와 새벽에 들려오는 발소리까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최악은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을 때였어. 그리고 아무도 없었어. 이 상황에 지친 카를라는 집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어. 구석을 잘 봐. 하얗고 반투명한 형체가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면서 비정상적인 소리를 냈어. 고마워. 이걸 본 전문가들은 아주 확실하게 말했어. 그 상자는 보물이 아니라 영혼의 감옥이었어. 그리고 카를라는 방금 검은 옷을 입은 여자를 풀어줬어. 이 사건은 2026년에도 여전히 미해결이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은 아이들이 악을 감지하는 특별한 감각이 있다고 말해. 애비에게는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자폐증 아들이 있어. 12월 어느 밤, 아이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직 걸려있는 거실로 내려갔어. 아이는 가만히 서서 선반 위에 있는 엘프 인형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언가에 겁에 질려 부모님의 방으로 혼비백산 달려갔어. Mom, the elf has a man at the door. 보안 카메라를 확인한 엄마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 조리대 위에 있는 엘프를 잘 봐. 다리를 유심히 봐. 그 다리가 천천히 공중으로 들리기 시작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것처럼 말이야. 아이도 바로 눈치채고 그러자 다시 한번 같은 일이 일어나. 다리가 완전히 들어올려져. 어머니는 혹시 인형발에 실이 걸렸던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변명일 뿐이야.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 너는 여기서 뭐가 보이니? 아니, 샌디에이고의 프레시디오 공원, 평화로운 잔디밭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 위를 걸어다니는 어두운 과거가 잠들어 있어. 역사자들은 수많은 무덤이 표시도 없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 바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그 잔디밭 아래에 말이야. 그곳의 분위기는 유난히 무겁고 사람들은 종종 속삭임을 듣거나 밤에는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다고 해. 그리고 새벽에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두를 겁에 질려 도망치게 만들었어. 디오, 이시엔, 디에고, 빨리 오자. 잠깐이면 돼, 알았지? 여기서도 무서워졌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 그 내가 우이를 봤을 때처럼. 빵. 그게 뭐였지? 그게 대체 뭐였지? 잠깐 너도 들었어?
잠깐 너 들었어? 못 들었어? 그들이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걸어가면서 오디오에 아주 신경을 씁니다. 귀를 쫑긋 세우세요. 대체 뭐지? 느닷없이 유령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하게 들리는 고통스러운 속삭임. 여기서 나가. 여기. 카메라에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너무 크게 들려서 심장이 멎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차로 달려나갔죠. 이 목소리는 공원 아래 갇힌 영혼들 중 하나의 목소리일 수 있고 더 큰 위험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야? 버려진 대저택들은 항상 호기심 많은 조사자들을 끌어들이지만 때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방문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엘리엇 거조, 고스트 티오리 채널의 두 사람은 소름 끼치는 과거를 가진 오래된 대저택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몇 년 전 두 자매가 마녀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조금 이상하네요. 모든 게 그냥 바로 다 드러나 있네요. 약간 놀랬어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었네요. 우리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건물에 들어갈 때 항상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도움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곳이네요. 뭐라고요? 오,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매트랑 조씨도 여기 올 거니까 우리 진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각자 반씩하면 되겠네요. 그래. 굳이 다 함께 쓸 필요 없잖아. 사실 이 상태에 정말 깜짝 놀랐어. Hello? 내부를 촬영하던 중 갑자기 머리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위침을 걷고 있었지. 심장이 천번 뛰듯 두근거리며 그들은 인간 침입자를 마주할 거라 생각하며 위층으로 올라갔어. 아무데도 가지 않아. 아니 가긴 해. 꺼져. 물론이죠. 아, 다행이네요. 내 손전등. 내 손전등 완전히 충전돼 있었는데 방금 방전되기 시작했어. 그냥 너한테 알려주려고. 그 방에서였고 더 갈 곳도 없었어. 그건 100%였어. 나 다시 여기로 들어갈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어떻게? 그래. 방금 이 방에서 누가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100% 어디로 간 게 아니야. 그래.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들은 소리 중에서도 가장 큰 편이에요. 정말 말도 안 돼. 그것도 사람 발소리였어. 100% 사람 발소리야. 저기서 소리가 나는데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게 좀 이상하네. 진짜로 못 가. 옆으로도 못 돌아가. 아니, 아, 이거 싫어.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진짜 수상해. 여기로 지나가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 그래. 여기서는 뛰어다니지도 못하겠어. 아미, 아, 진짜 이런 거 정말 싫어. 이런 거 그냥 단열재 말이야. 그래. 하지만 소리가 나던 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 정말 아무도. 게다가 유일한 출입구는 단열재로 막혀 있어서 누군가가 도망쳤다는 건 불가능했어. 나중에 다른 2명의 조사관과 함께 그들은 살해당한 자매들의 전설에 대해 큰 소리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 그 주제를 언급하자마자 집이 반응했어. 여기서 이 부분을 멈출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멈추고 자매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야? 녹화되고 있어? 저기 밖에서도 녹화되고 있고 조씨도 녹화 중이야. Right, I'm recording. Again. 그걸 물어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 나는 묻지 않았어. 살해당한 자매들이라고. 문자 그대로 언급했어. 그래서 괜찮아. 무언가를 하러 갈 때 첫 번째 규칙, 녹화를 멈추지 마. 적어도 조씨가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다시 물어봐. 그럼 지금 그냥 물어보자. 어때? 우리가 두 자매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이야기를 잘 몰라. 너는 그 이야기나 소문이 뭔지 알아? 두 자매가 여기서 살해당했다고 해. 듣자 하니 그들은 마녀였고 둘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해. 그들은 마녀가 아니었어. 내 생각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이상하게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이 마녀라고 몰아간 것 같아. 알겠어.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분명 마치남 언제였든 그가 말했어. 마지막 며칠은 기억이 안 나. 맞어. 이게 그냥 신화야? 아니면 응? 난 그저 신화라고 생각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무슨 일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여기 왔어. 맞아. 그래서 진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여기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 있나요? 여기서 두 자매가 살해당한 적이 있나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뻥뻥뻥. 너희들은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들었을 말이야. 와, 그건 정말 완전히 목소리로 들렸어. 위층에서 들리는 두드리는 소리, 메아리 치는 소리를 들어봐. 엘리엇이 그 존재에게 도전하자마자 곧바로 위에서 2번 더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 우리 무서워하니? 무슨 일이야? 정말 그럴 필요 없어. 지금 큰 소리를 내도 우리는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그 이론을 시험해 볼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오, 그거 정말 딱 맞았어. 뭐라고? 그들은 소리를 따라 화장실까지 갔어. 누군가 숨어 있다고 확신했지. 그들은 수납장을 열었지만 다시 완전히 비어 있었어. 누군가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걸까? 너 수납장 안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방금 그게 뭐였지? 뭐라고? 그냥 열어볼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봐봐, 나 지금 엄청 예민해졌어. 이걸 열었는데 쥐가 내 눈을 먹어버리면.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마지막에 찾아왔어요. 집의 본관은 작은 별채만큼의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나와서 맷과 조시가 각자의 채널을 위해 촬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러 갔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침실에서 오르골 소리가 들렸어요. REM 팟이 계속 울릴 것 같아요.
그들이 처음 발소리를 들었던 같은 방에서 장비를 챙기고 있을 때 만지지도 않은 오래된 오르골이 어둠 속에서 저절로 연주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매들의 영혼이 저 댁에 남아있는 걸까요? 자신의 집은 안전한 피난처여야 하죠.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윌로우라는 남자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심각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물건들, 쾅 닫히는 문,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며 겁에 질린 그의 고양이. 그는 결국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는 정말로 소름 끼칩니다. 화면을 잘 보세요. 먼저 인형이 의자에서 밀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닙니다. 잠시 후 문을 잘 보세요. 문이 엄청난 힘으로 갑자기 열리면서 윌로우가 바로 깨어납니다. 속도와 충격으로 볼 때 이건 단순한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분노로 가득 찬 영혼이 문을 밀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끊기기 직전 두 번째 인형이 바닥에 던져집니다. 윌로우는 이 상황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절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윌로우의 입장이라면 한밤중에 이런 식으로 깨어난다면 남아서 조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집을 떠나겠습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용감한 사람만이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공포 영상을 위해서입니다. 악몽 꾸시길 바랍니다.